안녕하세요. 신성 CNS입니다. 오늘은 신제품 소식이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바로 HP 프로북 450G9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신성 CNS 이상희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소개해 주실 제품이 뭐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HP에서 새롭게 출시한 프로북 450G9 모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1세대 후속 모델이죠. 어떻게 보면 HP 프로북만큼 기업에 많이 팔린 모델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는 뜻이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성비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보안성을 갖춰진 장비를 필요로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품의 이미지와 스펙시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은 외형을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형을 보시죠. 사실 외형은 지난 세대 모델과는 큰 차이가 없죠. 색상은 실버 라이트 색상의 450 모델명이 뜻하듯이 15.6인치 사이즈입니다. 무게 또한 전작과 거의 동일한 1.7kg대로 전체적인 외형은 거의 동일합니다. 심지어 디스플레이 뒷면을 보면 겉면에 HP 로고가 음각되어 있는 그렇죠. 것도 동일하네요. 네, 그렇죠. 사실 엔트리급의 노트북은 큰 변화가 없는 게 특징이기도 해요. 너무 좋게 변하면 이미 프로북 라인업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일 수도 있고, 반대로 후속 모델인데 시대에 뒤떨어지게 이렇게 좀 출시되게 되면은 이것 또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후속 모델을 내놓을 때 전 세대와의 어떤 외형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제품 내부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스펙 시트 상에 OS가 먼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OS를 설명드리기 전에 프로북 450G9 내부 스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OS 부분은 뒤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세대와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참 궁금한데요. 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북 450G9 모델은 이번에 인텔에서 출시한 12대 CPU 코드명 엘더 레이크 CPU가 적용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 세대 CPU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이번에 출시한 인텔 CPU 엘더 레이크만 놓고 보면 크게 이 CPU가 세 가지 모델로 파생이 되는데, 첫 번째 모바일 워크스테이션과 같이 전문가를 위한 고성능의 H 시리즈, 두 번째 높은 성능과 가벼운 노트북을 위한 P 시리즈, 세 번째 저전력 모바일용 U 시리즈, 이렇게 세 가지로 파생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 세대인 11세대 타이거 레이크보다는 대체적으로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북 450G9 모델의 경우에 전작과 동일하게 낮은 사양의 셀레론 CPU부터 i7 CPU까지 총 7가지의 CPU 모델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모리를 볼게요. 450G9 모델은 이번에 나온 DDR5 메모리가 아닌 DDR4 메모리가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아무래도 DDR5 메모리가 퍼포먼스용 PCPU부터 적용되는 걸 봐서 DDR4 메모리를 아직은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프로북에는 아직까지 DDR4 메모리가 적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건 왜죠, 과장님? 이번에 인텔 12세대 CPU가 출시되고 메모리도 DDR5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실 제품 출고가가 상당히 올랐거든요. 이 작년부터 시작된 원자재, 이 반도체 원자재 수급 이슈, 그리고 더불어서 D램 생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노트북 제조사들의 출고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부 다 동일하게 상승했어요. 만약 이런 상태에서 프로북과 같은 엔트리급 노트북에 DDR4 메모리가 아닌 DDR5 메모리가 적용됐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이 가격 때문에 초반에는 제품 주문량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DDR5 노트북 메모리가
그냥 비싸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DDR4 메모리 주파수 대역이 3.2GHz였는데 이번에 나오는 DDR5 메모리는 4.8GHz까지 지원을 해요. 수치로를 보면은 이거는 50%가 증가한 건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그러네요. 많이 증가했네요. 네, 종합하자면 프로북 450G9 모델은 DDR4 메모리가 그대로 적용되었고요. 메모리 슬롯은 총 2개가 있고 최대 32GB까지 지원을 합니다. 네, 다음 보실 스펙은 스토리지입니다. 네, SSD는 128 NVMe부터 최대 1TB SSD NVMe까지 인식을 하고 아쉽게도 지난 세대와 마찬가지로 2.5인치 SATA 슬롯이 없다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디스플레이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번 프로북 450G9의 경우에 전작과 동일하게 250니트 패널과 400니트 패널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 터치, 논터치 이것도 동일합니다. 사실 제가 프로북 같은 경우에는 순수 업무용으로만 기업에 제안을 이렇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패널 밝기와 터치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못 해봤어요. 왜냐면은 사무직의 경우에는 현장직과는 달리 대부분 사무실 안에서만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250니트 모델도 충분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다음은 그래픽도 한번 볼까요? 네, 그래픽에 있어서도 전작과 거의 비슷한데 특징 중에 하나는 외장형 그래픽 카드 모델이 지포스 MX 570 모델로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MX450이 후속 모델이죠. 이것만 봐도 그래픽 카드 역시 전세대와 2기가로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450G9에 지원하는 포트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좌측면에는 보안 슬롯 하나 있고요. RJ45 랜선 포트 하나, 그리고 USB A 타입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반대로 우측면에는 헤드폰 잭 1개, HDMI 단자 1개, USB 타입 A 타입 단자 2개, 그리고 USB C 타입 단자 1개가 있습니다. 이 포트 구성이면은 뭐 업무용으로는 그게 뭐 큰 모자람이 없는 구성이죠. 그럴 것 같네요. 네. 일단 그리고 설치된 전면부 웹캠은 720p로 전세대와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HP에서 지원하는 번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들 프로그램은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네트워크도 전세대와 같이 리얼텍으로 채택되었고요. 블루투스, 와이파이 잘 잡힙니다. 네, 다음은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 못 해드렸던 OS 부분이에요. 이번 프로북 450G9 모델은 세대가 바뀌면서 탑재되어 있는 OS 또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11으로 변경되었죠. 대리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을 보면 귀찮은 일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PC와 차이가 생기니까 실무자분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강조하는 보안적인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좋아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그 HP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도 이번에 런칭한 노트북들은 이 프리도스 모델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윈도우 11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 사용자분들에게는 큰 이슈는 없을 거예요, 당분간은.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대다수가 아직 윈도우 10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내 그룹웨어나 전용 프로그램이 윈도우 10에 기반할 경우에는 윈도우 11을 사용하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넘어갈 때도 이런 이슈들이 간혹 있었는데 결국은 새로운 버전의 OS를 지금은 사용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도 이게 같은 현상일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에 프로북 450G9의 모델의 경우에 OS가 없는 프리도스 모델까지 파생을 하면은 총 9가지의 모델이 파생이 되는데 B2B 기업용 기준으로 보면 윈도우 11 프로 버전 기준이 되는 모델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참고로 윈도우 11 프로 모델은 윈도우 10 프로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HP 프로북 4507-9에 대해서 이상희 과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4507-9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좀 짧게 정리하자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유저의 편의성에 맞게 업그레이드돼서 기업의 환경에 충족시킬 수 있는 신모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네, 총평까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